자, 안녕하세요. 명탐정 찬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크라임씬 시리즈 리뷰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료를 서치하다가 발견한 크라임씬 역대 범인 월드컵을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크라임씬이 딱 2편만 더 방영되었어도 32강에서부터 월드컵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16강에서부터 대결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과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범인 캐릭터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범인 캐릭터가 일치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 고!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배우 살인사건의 전스타, 미인대회 살인사건의 박민여, 박강남. 시즌1의 전현무씨와 시즌2의 박지훈씨의 대결인데 물론 이제 전스타도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나지만 이거는 올타임 레전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박민여, 박강남이 시즌2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낸 그런 범인 아니겠습니까? 내면에 감춰진 남자를 연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박민여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섬마을 살인사건의 박해녀, 호텔 살인사건의 장쿠자. 굉장히 좀 어려운 대결이 되겠네요. 둘 다 시즌3의 후반부에 나왔던 에피소드고 둘 다 범인으로 검거가 되지도 않았고 연기를 둘 모두 잘 하긴 했는데 두 사건 중에서 좀 더 나았던 범인을 고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해녀, 장쿠자로 되게 훌륭한 플레이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 호텔 살인사건에서 장쿠자 씨는 생각보다 기억에 선명히 안 남거든요. 왜냐면은 김건반이라든지 정킬러라든지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묻힌 바가 있다. 반면에 이제 박해녀 씨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해녀복을 입고 나왔던 것부터가 이미 굉장히 좀 선명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이도 좀 많은 할머니 역할이었잖아요.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박해녀 씨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결은 박해녀의 승리입니다. 자, 세 번째 대결입니다. 데저텍 살인사건의 홍변호, 이팀장 살인사건의 김비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홍진호 씨를 좋아해요. 굉장히 콩빠기도 하고 그래서 지니어스랑 홀덤 이런 거 홍진호 씨 유튜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다만 데저텍 살인사건의 홍변호 씨는 조금 실드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 편의 난이도 자체가 좀 쉽기도 했지만 핵심 트릭이 RC카를 이용한 감전사였잖아요. 근데 그 감전사란 부분을 처음에 브리핑 하자마자 바로 오픈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연기도 조금 어버버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플레이를 많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팀장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즌1 초창기 편답지 않게 굉장히 좀 탄탄한 스토리와 어려운 트릭 속에서 김비서 씨가 좀 활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둘 다 감전사 살인사건이네요. 김비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눈물 연기를 펼쳐서 시청자들한테 조금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까지도 재밌게 잘 본 것 같아서 물론 얼굴이 예뻐서는 아니지만 김비서 씨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결.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군, 캠핑장 살인사건의 차은우. 둘 다 이제 게스트로 범인 역할을 맡았던 케이스였죠. 캠핑장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은우 씨가 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스토리도 너무 쉬웠고 증거도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애초에 차은우 씨가 얼굴이 되게 선하고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범인하고 좀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어색한 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군은 정말 레전드 편이었죠. 처음으로 게스트가 범인을 맡았던 편이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검거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김일군이란 캐릭터가 되게 찰떡같이 김지훈 씨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일군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다섯 번째 경기. 경찰학교 살인사건의 윤교수, 고여서 살인사건의 홍원장. 경찰학교 살인사건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편으로 좀 기억을 해요. 스토리도 좀 복잡하고 정신줄 놓으면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편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반면에 고여서 살인사건은 너무 쉬운 에피소드였어요. 제작진이 약간 시체의 사인에서 트릭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에는 이미 피해자의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아예 대놓고 공표를 해버렸죠. 게다가 강배달이 증거도 이미 많이 찾아놓은 상태였고 그렇다 보니 홍원장이 범인으로서 좀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지 않았나. 반면에 경찰학교 살인사건의 윤 교수는 시즌1의 김비서로 범인 역할을 맡았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발전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윤 교수를 8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살인사건의 송대표, 재벌가 여대생 살인사건의 장남친. 송대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이었죠. 어려운 느낌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이제 송대표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건을 바탕으로 협박을 받아서 송대표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무난무난한 스토리였고요. 재벌가 여대생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집착이 심한 컨트롤 프릭인 장남친이 피해자를 베개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스토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편 모두 평이하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벌가
대생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장남친 씨가 연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최종 투표에서 3대3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선 장남친 씨의 활약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남친 씨를 8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7번째 경기입니다. 연예기획사 살인사건의 15컬, 축구장 살인사건의 전기자. 연예기획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15컬 역을 맡았던 시우민 씨에게 되게 운이 없었어요. 이 에피소드 자체가 좀 쉬운 편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연예기획사에서 꿈을 이루지 못한 보컬 트레이너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감정이입하기 좋은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더 15컬에게 불리한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장 살인사건의 전기자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크라임씬 전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한 표도 받지 않고 검거되지 않은 케이스죠. 전기자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자를 8강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16강 8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교도소 살인사건의 박절도, 사기꾼 살인사건의 양형사. 우선은 사기꾼 살인사건부터 얘기해볼까요? 이 편이 크라임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편으로 기억을 하는데 에피소드 자체가 너무 뚝배기였고 그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는 단서들도 많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반면에 교도소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인의 능동적인 플레이가 눈에 좀 더 선명히 들어왔던 편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흉기로 쓰였던 양말이었잖아요. 그거를 대놓고 드러냄으로써 흉기로 생각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대담한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그 박지훈 씨의 지니어스함을 굉장히 잘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편 모두 범인이 검거된 편은 아니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박절도 씨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8강에 올리겠습니다. 자, 8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마침 이제 또 이미지도 좌우대칭으로 해가지고 두 여성분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즌 1의 박지훈 레전드냐 아니면 시즌 3의 NS윤재의 큰 성장형 모습이냐. 물론 윤 교수도 잘하긴 했지만 큰 활약을 보였다라기에는 좀 복잡하게 꼬여있던 스토리가 윤 교수를 범인으로 검거 안 되게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서 범인이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했던 박절도 씨가 아무래도 더 좋은 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박절도 씨를 4강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선마을 살인사건의 박해녀,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박지훈 씨가 연기를 잘했나봐요.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박해녀 씨도 물론 이제 표를 얼마 안 받으면서 좋은 연기를 펼친 건 맞지만 김일군 씨의 활약이 조금 더 대단하지 않았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였던 테이프를 장고물이 이제 확인하는데 그 옆으로 쓱 스쳐 지나가는 김일군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범인으로 검거되지 않고 훌륭한 활약상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김일군 씨 4강으로 올릴게요. 축구장 살인사건의 전기자, 미인대 살인사건의 박미녀, 박강남. 뭐 전기자가 0표를 받아서 최저 득표로 범인으로 검거가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우선은 스토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홍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막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었어가지고, 박미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올타임 레전드입니다. 검거가 되었음에도 플레이를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편이었기 때문에 박미녀 4강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 첫 번째 경기입니다.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군, 미인대의 살인사건의 박미녀, 박강남. 벌써 결승전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두 편 모두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사실 더 누가 좋은 범인이었나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범인으로만 볼게요. 이게 크라임씬 역대 범인 월드컵이니까 미인대의 살인사건의 박미녀는 물론 열심히 잘하셨어요. 근데 박미녀 씨가 범인 역할을 잘했다기보다는 장진 감독님이 추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어울리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으로만 봤을 때는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군, 왼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도소 살인사건의 박절도와 이팀장 살인사건의 김비서. 그 김비서 씨를 제가 좀 높게 평가하고 여기까지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즌1의 레전드 편이었던 박절도를 무시는 못하겠네요. 이술실 살인사건의 홍진호만큼 굉장히 지니어스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박절도 씨를 결승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박절도 대 김일군, 김일군 대 박절도. 역시 마지막 결승전답게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게 가장 잘한 범인 월드컵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 주저없이 박절도씨 골랐을 것 같아요. 홍무기를 적극적으로 범인으로 몰면서 본인을 제외한 플레이어 중 가장 똑똑한 홍진호씨의 발목을 묶었던 플레이가 너무 기억에 잘 남아서 박지훈씨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를 잘한 범인 월드컵이 아니라 그냥 역대 범인 월드컵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보는 시청자들까지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김일군이란 캐릭터가 좀 더 괜찮은 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교도소에 비하면은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꾼은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였고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뭔가 좀 더 몰입이 잘 되는 캐릭터는 김일꾼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른쪽 김일꾼을 최고의 범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한번 다른 분들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보기를 누르면 나올 것 같은데 역시 1번 통닭집 살인사건의 김일꾼 최고의 범인으로 많이 뽑혔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인으로 검거가 되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조금 순위를 높게 봐주시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 역대 범인 월드컵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최고의 범인은 과연 누구였고 제 생각과 좀 일치를 하나요?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